지금 영상 하나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보통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주택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신다라고 꿈꾸시는데, 그 허황과 어떤 진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제 원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는데, 요 아파트 부동산은, 저 뒤에서 제가 잠깐 다루겠지만, 이 아파트 부동산은 매우 특수한 시즌에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고요. 그 시즌 넘어가면 돈 못 법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 시즌이 딱 있거든요. 아파트는 저희가 입주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만 바짝 벌고 나오는 건데, 뭐 길거리에 있는 준공된 지 한 10년, 20년 된 거기에 이제 뭐 단지 내 부동산에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정말입니다. 돈도 많이 못 벌고 대신에 일은 많이 안 해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2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도 200만 원, 열심히 안 해도 200만 원 버니까 열심히 안 해서 200만 원 버는 쪽으로 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를 만약에 선택한다 그랬을 때 아파트는 이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입주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 말씀 드립니다. 근데 입주장에 대한 관련 영상은 저희 나중에 한번 더 다시 찍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볼 거는 우리가 원룸형, 원룸 투룸, 월세, 그다음에 전세 이런 것들을 다룬다 그랬을 때 수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업 종사자가 최소한 중개업 종사자의 최소 수입은 뗄 것 다 떼고 순수익 얘기하는 거예요. 월 50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500만 원을 못 벌면은 중개업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중개업을 그만두시거나 다른 일을 찾아보시거나 하는 게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보다 뭐 최저시급 받으면서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중개업이 그냥 2, 300 벌면서 하는 게 좋다 하시면은 유지하시면 되고, 네,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한 사람인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그 목적, 그 맨 처음에 목표에 걸맞게 500만 원도 못 번다라고 하시면은 그만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원룸형 중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월세라든가 전세, 전월세를 맞춘다라고 보는데요. 이때 수입은 월에 최소 8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천만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룸형으로 벌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월에 2천만 원 정도까지가 아마 제가 볼 땐 맥스치인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쉬는 거 없이 진짜 노동 겁나게 하면서 하는 이때 수익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룸형 같은 경우는 상방이 딱 정해져 있어요. 2천만 원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즌기, 예를 들면 이사 시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직업 발령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에 있는 공실 이런 거 제외한 대학생들 입주 시즌이라든가 그런 시즌이 맞아버리게 되면은 한 2천까지 찍을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그냥 설렁설렁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어떤 적당한 시즌에 적당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은 원룸형 기준으로 한 달에 한 1,3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평균 한 1,300만 원 정도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원룸형 같은 경우는 이 정도를 벌 수 있고요. 만약에 월세라든가 전세뿐만 아니라 여기에 매매까지 매매까지 같이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월에 최소한 1,300에서 많게는 한 6천만 원까지 벌어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다중주택 이런 것들을 통매매 형식으로 넘기게 되는데 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 일반인이 모르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덤티기를 씌우거나 아니면은 간접공사비랑 직접공사비 이런 것들 신축을 할 때 공사비 약간 더 태워가지고 그 차익을 컨설팅비로 가져가는 뭐 어떤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모르더라도 실제로 그냥 원룸형 주로 원룸을 다루는 이제 월 전월세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매매 거래 성사시킨다라고 하면은 보수 자체는 이 정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평균 한 2,500 정도 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룸만 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게 주에 몇 시간을 일하고 주에 그 뭐 얼마만큼의 시간을 노동력을 투입을 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주에 한 10시간 정도 근무하면 돼요. 그리고 주에 7일 정도 일을 하면 됩니다. 주 7일 기준으로 주에 10시간, 아니, 일 10시간 정도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게 주에 70시간 정도를 투입을 하면은, 요러한 금액들이 벌어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최저시급으로 따진다 그랬을 때, 주에 70시간이라 그러면 지금 최저시급이 1,320원인데, 뭐 간단하게 그냥 10,000원으로 잡더라도 주에 이제 70만 원씩 버는 거랑 이런 식으로 이 중개업을 수행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랑은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레벨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중개업이라는 거는 이 그 다른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개업을 한번 맛보면은 이게 돈이 벌리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다른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불법적인 물건들, 뭐 전세 사기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요런 것들 다루는 이제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전세 사기 물건 다루면은 불법 물건 다루는 거니까 훨씬 더 돈 많이 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합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선택, 양심에 따라 가지고 중개를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불법적인 내용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성실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면은 원룸형 기준으로 이러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중개 대상물 중에 대표적으로 아파트 그리고 주택 원룸형입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중개 대상물이 있냐라고 보면 상가 또는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딩 중개 그리고 공장 중개 한 요 정도가 이제 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뭐 토지 정도까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게 주택이에요. 주택. 원룸형. 이제 전월세 특히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조금 레벨이 또 약간 높아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월세만 다룬다라고 하면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택 원룸형이 되겠습니다. 일단 면적이 작잖아요. 뭐 5평, 6평, 7평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 커봐야 뭐 12평, 13평이라서 이런 것들 물건 확인할 것도 없고 임장 가가지고 실제로 뭐 저희가 일단 상식 수준에서 그냥 물건을 그냥 관찰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에서 레벨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좀 다루시는 거고 같이 다루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은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중개대상물이라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을 가장 쉽게 생각하는 제한 중개대상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갈수록 여기에서 이렇게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물론 이제 공장을 뺀다라고 하면은 빌딩, 빌딩, 그다음에 공장, 토지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난이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쉬워져요. 아파트가 제일 쉬워요. 사실 쉽기는. 뭐 주택이랑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어떤 그 중개에 대해서 조금 환멸이 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높은 레벨을 더 높은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은 상가 사무실 임대차 뭐 이 정도가 있을 수 있겠고 상가 사무실 임대차부터는 레벨이 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상업용 부동산이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상가 사무실 빌딩까지가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는 저희가 그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저희가 공법 시간에 배웠던 건축법의 내용부터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특약 사항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고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이제 실무적으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고리엄, 그러니까 이제 되게 높은 수준의 어떤 중개 레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높은 수준에 상응한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원룸 투룸만 지금 봤기 때문에 원룸 투룸까지는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다음부터 상가 사무실 임대차부터 빌딩 공장 토지로 가면 갈수록 이때 수입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진짜 많이 벌고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어요. 제가 상가 사무실만 한창 했을 때 연에
한 4억 정도 벌어봤거든요. 그래서 상가 사무실 임대차만 한다 그랬을 때 4억 좀 넘게 벌었어요. 순수익으로. 광고비 다 빼고. 그래서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월에 기본적으로 한 2건 정도 꾸준히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작은 거, 큰 거, 가리는 거 없이 좀 시기만 잘 맞으면은 한 달에 뭐 5건 이렇게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가 사무실이랑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개인들마다 이제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택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상업용 부동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반대 똑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을 다루는 사람한테 주택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토지 거래허가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결정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몰라요. 현 상황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좀 개척해 나가면서 레벨이 높아지다 보면 결국 맨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게 토지거든요. 토지 같은 경우가 정말 재밌어요. 이거는 진짜 중개 한번 해놓고 중개 수수료로 한 몇 억씩 먹어버리면 통장에 꽂히면은 이것만큼 기분 좋은 날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개괄적으로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한번 이게 원룸형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입주장 여기 나오는 아파트 입주장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볼게요.